작업 자주 하세요? 많이 하세요? 자작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올해 작업한 노래. 세 곡?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몇 곡 쓰겠다, 무조건. 아, 해야 되나요? 자, 오늘의 남은 밤가기 게스트분입니다. 사실 실제로 만나뵌 적도 없고 유튜브로만 뵀었던 분인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허혜경 씨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허혜경입니다. 그 시작하기 앞서 저의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네. 김철수 씨가 누군가요? 아, 김철수 씨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네. 김철수 씨는 그냥 그 한국의 대명사잖아요. 뭔가 영희, 철수, 뭐 아, 홍길동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모두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김철수 씨 대명사로 한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왜? 나는 약간 숨겨둔 어떤 히스토리가 약간 뭐랄까, 나의 새로운 자아라든지, 네. 혹은 전전 남친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 했었거든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아닌 걸로. 네, 없는 존재.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철수 씨인 맞아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가 남은 밤각인데 네. 날씨가 너무 이렇게 더운 관계로 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막 두바이 초콜릿이니 뭐니 해서 구하기 힘든 피스타치오를 일단 준비를 했고, 견과류 알레르기 없으시죠? 네네네. 편하게 까면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편하게 하고 가시면 돼요. 굳이 막 정말 누굴 까지 않아도 되고요. 편하게 네. 여기서 궁금했던 것들 다 여쭤보고 싶고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클립이라든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는 허혜경 씨를 접할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웬만한 위로 관련된 플레이리스트, 감성 플레이리스트에는 다 허혜경 씨 노래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토크를 하는 모습은 이효리 선배님의 레드카펫 네네. 그때 말고는 사실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토크를 혹시 깊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노래로만 승부 볼 거야 인 건지. 저는 토크 하면 하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어서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하다 보니까 토크를 안 하게 된? MC로 나오는 거는요? 그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약간 문학소녀 시인 같은 느낌이라서 글을 너무 잘 쓰시니까 이런 언변 스킬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약간 있거든요.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그냥 좀 바보같이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말도 바보같이. 더듬고, 네, 맞아요. 지금 어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딜 봐야 돼요?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카메라를 보셔도 되고 그냥 안 보셔도 되고 편하게 그렇구나.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드리려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네.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바보같이 나는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네. 어떤 점이 바보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가사들을 봤을 때는 바보 같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할 것 같고 깊이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바보 같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진지함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더 막 요새 유행하는 그런 밈 같은 거 많이 따라하고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지한 얘기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랑 그런 깊은 얘기를 잘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얘기를. 어쨌든 말로 꺼내려면은 뭔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글로 쓸 때는 좀 정리를 하고 이게 좀 다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재밌는 얘기해요. 저는 약간 지금 제 머릿속에 허혜경 씨와 실제 허혜경 씨가 매칭이 좀 안 되는 게 노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놓고 일단 허혜경 씨 하면은 제일 유명한 노래가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김철수 씨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두 노래를 저 역시도 이 노래를 알게 된 게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제 핸드폰에 떴어요. 진짜요? 알고리즘에 뜨고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플레이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허혜경 씨가 나오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스며들으셨네요. 허며들었어요. 그니까. 예. 본인의 노래를 발매를 하고서 따로 활동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따로 있으세요? 딱히 이유 없어요. 그냥 뭐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런. 그냥 집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하고 뭘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게 막 뭐 음악 외적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막 네, 외적으로는. 그냥 뭐 뭐가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면 해볼까 하면 하고 막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음악이 알려져서 본인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고. 네. 왜냐면 저는 그때 처음 회사 없이 첫 앨범을 냈을 때 막 좋아요 막 5개만 돼도 5명 들어줬고 7명 들어줬다 이랬는데, 그때 김철수 처음 냈을 때 좀 예상 외로 조금 반응이 좀 빨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 물어봤었어요. 혹시 이거 사재기 걸리는 거야? 아, 사재기냐고? 네, 회사에서 몰래 사재기를 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근데 회사가 이 정도 좋아했어 가지고 사재기를 할 거면 왜 하냐? 그리고 저희 그때 회사 좋아요가 몇 개였어요? 그때 뭐 한 1,000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회사 그럴 돈도 없다. 너무 되게 어이없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잘 몰랐으니까 혹시 이런 마음에 물어봤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1,000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거구나, 사람이 눌러주신 거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신기하다 이랬었죠. 이렇게 노래를 계속 써나가고 만드는 데 있어서 허혜경 씨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 그냥 뭔가 제가 말로 표현 잘 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그래서 뭔가 자꾸 제 얘기들을 뭐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고, 제 가치관이나 제가 안에 있었던 얘기들, 그런 거를 막 한마디로 이제 관심 받고 싶은 거죠. 누군가한테 관심 받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쓰고 그걸 음악에 입히고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해소감이 좀 드니까 그게 좀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관심을 받고 싶으세요? 관심? 관심이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곡 작업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곡이 많더라고요. 곡 작업 자주 하세요? 많이 하세요? 다 작가는 편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맨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회사에서 약간 혜경 씨 곡 좀 그래요? 그럼 올해 지금 이 8월 초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올해 작업한 노래 몇 곡이냐고요? 네, 몇 곡 정도 있어요? 3곡? 써둔 게 많기는 해요, 전에. 네. 그리고 내고 싶었는데 계속 못 내는 것도 되게 많고. 저장을 많이 해놓으셨구나. 네. 근데 최근에 좀 곡이 안 써지고 좀 잘 안 되는 그 시즌을 겪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도 본인 이야기를 가장 쉽고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걸 단어로 표현한다는 게 되게 힘들지 않아요? 바로바로? 저는 오히려 글로 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막 말로 표현이 안 돼서 그게 너무 어려워요. 말로 하는 게. 근데 글은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평균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곡 작업을 하실 때 네.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한 4-5시간? 그럼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잘 나올 때는 한 번에 훅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진짜 막 며칠 동안 안 나와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엄청 힘들어하고 거기 엄청 담궈지는 편이에요. 그 고통이. 깊이 더 네, 들어가서 맞아요. 그 감정을 네, 파고들고. 맞아요. 그럼 요즘에 가장 허혜경 씨가 담궈주고 있는 감정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 것도 뭔가 표현을 못하니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 슬픔이라는, 눈물이라는 감정 포인트를 짚었어요. 평소에 눈물 자주 흘리세요? 평소에 눈물 자주 안 흘리는데 꼭 사랑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때 약간 삼위세예요. 그러면 약간 금사빠 스타일? 금사빠는 아닌데
한 번 사랑에 빠지면 뭔가 완전 간이고 쓸개고 다 올인. 엄청 표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단 연인뿐만이 아니라 뭔가 한 번 뭔가에 빠지거나 사람한테 빠지거나 이러면은 엄청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엄청 찾아보고 뭐 예를 들어 연예인에 빠지면 뭐 덕질로 예를 들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취미가 새로 생기면 그걸 엄청 막 이렇게 하고 장비 막 엄청 사고 막. 배우분들이 그리고 가수분들이 허혜경님을 엄청 샤워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아세요? 네. 헤이즈님도 오. 해주시고. 뭔가 가사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음. 제가 알기로는 김소연님, 오정세님. 오정세 씨 맞아요. 오정세 씨 엄청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는 투바투 범규. 맞아요. 오, 어때요, 기분이? 일단 너무 감사하고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네, 영광이죠. 그렇게 그러면 샤워를 받으면 이렇게 DM으로 감사하다고 연락도 하고 하나요? 헤이즈님한테는 보냈었고 오, 박보검님한테는 안 보냈고. 박보검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헤이즈님은 제가 원래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DM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밴드 멤버 오빠들이 또 헤이즈님 거를 하세요. 아, 맞다, 민기랑.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연이 조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공연도 보러 가고 그랬었죠.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 배우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샤라웃 해주신지는 몰랐어요. 그니까요. 네. 저는 아빠 때문에 알아요. 아빠요? 아빠가 저를 엄청 찾아보시거든요. 맨날. 아빠가 네. 허혜경 씨를 검색을 네,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뭐 누가 너 얘기했다 이러면서 인터뷰 이런 거가 있으면 다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는 거지. 아버님이 허혜경 씨 음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말 안 하세요. 그냥 근데 엄청 뿌듯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티 안 내세요. 그냥 항상 기사만 계속 보내주시고 그냥 저를 계속 디깅하는 걸로. 네. 그거는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루 네. 종일 허혜경 씨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아빠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일 안 해? 맨날 이렇게 그 정도로 항상 모든 걸 다 보내주세요. 본인이 허혜경 씨가 곡 작업을 하면서 주로 이렇게 영감을 얻는 포인트들이 뭔지 궁금해요. 보통은 그때그때 생각이 들거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단어에 하나 꽂히거나 문장에 꽂히면 그걸 다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막 엄청 다독가도 아니고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약간 의무감으로 읽는 것도 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인풋을 넣어야 아웃풋이 나오니까 영화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인풋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되게 미디어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감명 있게 봤던 책이라든지 네. 혹은 영화? 뭐가 있을까요? 책은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책을. 양귀자의 모순? 네. 그 책을 엄청 감명 깊게 봤었고. 소설인가요? 네, 소설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를 엄청 감명 깊게 봤어요. 초록 물고기? 네. 한국 영화, 90년대 한국 영화, 한석규님이 나오는 영화인데. 알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진짜. 90년 영화를 어쩌다 보셨어요? 저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웬만한 걸 그냥 장르를 안 가리고 막 다 봐요. 그렇다면은 우리 방금 영화랑 책도 추천을 받았는데 자주 들으시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나 여기서 우리 이 보시는 분들,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내가 듣는 음악 좀 공유해보고 싶어 하는 곡들. 그럼요. 제가 최근에 이 아티스트를 매번 아침마다 틀었거든요. 빌 라이더 존스. 빌 라이더 존스? 처음 들어보는 가수.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침에 그냥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딱 들어오는데 창문 환기 딱 시키고 이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청소하면서? 너무 제 취향이고요. 네. 아침부터 듣기 너무 좋은 음악인데 네. 출근 못할 것 같은 음악이네요. 너무 나른해져요? 집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나 몰라, 나 오늘 반차 쓸 거야 할 것 같은. 저는 일단 이 앨범 엄청 좋아해요. 약간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뭐 이런 곡입니다. 글리터. 그 마지막 한 곡. 마지막 한 곡. 근데 심사숙고하고 계셔요, 지금. 네, 요거. 이게 제목이에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허혜경 씨가 추천해주신 노래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미 추천해주신 영화랑 책도 그렇고 노래들도 그렇고 되게 흔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유니크하고 사실 요즘에는 새로운 노래들 찾고 이런 일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미 주어진 음악들을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 주로 어디서 찾아서 들으세요? 스포티파이 알고리즘. 혹시 이거 PPL인가요? 이거 그냥 듣다 보면 좋은 거 있으면 이제 하고. 근데 저도 옛날에 많이 비해서 많이 좀 디깅을 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안 맞아요. 듣는 건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이 즐겨 듣는 좋아하는 음악들을 추천해 주셨다면은 위로라는 주제 카테고리 안에 허혜경 씨 노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사실 네. 저도 들으면서 이 노래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사랑 이야기 아닌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가장 본인에게 위로가 되는 본인의 노래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그 노래 좀 마음 다스릴 때 저도 엄청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날 때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저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 노래는. 그러면 본인이 작곡가 본인이 뽑는 이 노래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구절이 있다면? 사람들을 찾아 꼭 안고서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결국 그거였어요. 항상 막 날씨같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상처도 받았다가 나 이제 다시 뭐 사랑 안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상처 받았다 이러다가도 나 이제 나 너무 기분 좋아 막 이러다가도 되게 막 모순 덩어리잖아요 인간이. 그쵸? 근데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항상 사랑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왜 사랑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는 사랑 때문에 너무 불행해 나 사랑 없이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사람을 찾게 돼 있고 사람은.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혜경 씨에게 그 많은 충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님과 친구들. 갑자기 비즈니스 눈빛이. 허혜경 씨의 그렇다면은 최근에 가장 큰 도파민. 고양이. 고양이요? 네, 제가 2마리 집사거든요. 어떻게 해서 기르게 된 거예요? 한 마리는 파양류였고 둘째는 엄마가 임신한 채로 길거리에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구조가 된 거예요. 유기묘 출신. 그럼 새끼를 데려온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일단 키운 지 한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오고 나서 제 삶이 엄청 풍족해지고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4개월? 정말 안 3개월? 됐구나. 4개월? 진짜 삶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고양이 2마리로 인해서. 네, 진짜 행복해요. 요새는 힘든 일이 없고 그냥 다 행복해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 자랑 좀 해주세요. 신바랑 로키예요. 제 도파민이에요, 요새 진짜. 그럼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이 고양이들만 보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진짜 얘네랑 노느라고 막 3, 4일 동안 막 집 안 나가고 근데 얘네랑 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 네. 저희의 공식 질문이에요. 한 2년 후, 2, 3년 후에 허혜경이 그리는 허혜경의 모습. 일단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해야죠. 네, 곡을 계속 썼으면 좋겠고 그냥 커리어적으로는 그냥 앨범을 많이 쌓고 싶어요. 제 생각을 많이 쌓아놓고 싶고 이 경지에 다다르고 싶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소소하게 곡 쓰고 맞는 사람들 만나고 고양이랑 지내고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허혜경 씨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허혜경 씨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허혜경 씨의 그런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음악 같은 가사와 그런 음악이 나올 테니까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진중하면서도 또 무겁지 않고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실제로도.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9월 달까지 10곡 써오세요. 그렇게 그런 뭔가 기한이 있으면 좀 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그래요? 오히려 저는 좀 자유분방하게 냅두면 잘 안 하고 뭔가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야 좀 영감의 원천이 마감일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뭔가 이렇게 딱 이때까지 뭐 해 하면은 딱 진짜 전날까지 엄청 이렇게 최고의 효율을 사용해서 하는 스타일. 아직까지 회사에서 그러면은 막 기한을 주어서 앨범 작업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완전 있죠. 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장 곡이 잘 나왔어요. 어느 정도 좀 압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공약 같은 거 하나 하고 가면 어때요? 뭐예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몇 곡 쓰겠다, 무조건. 한 4.5개월 정도? 그러면 4곡? 네 하나에 곡? 한 곡? 5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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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요? 이거 본인과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5곡? 폴키스도 같이 하실래요? 저요? 네. 저는 바빠요. 왜 저만 5곡이요? 억울한데요? 그러면은 5곡 다 발매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냥 있는 거 써두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요. 그리고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일단 써봐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5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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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5곡을 못 썼다. 25년에 나오는 첫 번째 앨범 판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양심적으로 정말 오늘 전에 쓴 노래들은 포함 안 되고 오늘부터 쓰는 노래. 오케이. 연말에 쓰는 거 인증하기로 해요. 네. 어떻게 인증해요? 다 보내드려요? 그럼 노래를 그러면 너무 잘 완성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냥 1절만 써도 돼요. 근데 왜냐면 1절만 있어도 디벨롭 하는 게 되게 어디 쉬워져요. 어디 누구한테 어떻게 들려줘요? 저한테요. 그래요? 네, 오케이. 저도 펄킴 씨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좋아요. 근데 1절만 쓰는데 그냥 스케치여도 돼요. 그냥 그 피아노만 있어도 돼요. 새해가 끝나기 전에 5곡씩 써서 서로에게 인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25년에 나오는 첫 번째 앨범 저작권 서로에게 양도하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갬블을 해봤는데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별거 없죠? 솔직한 사람이네. 네. 근데 그래서 더 좋아요. 더 맞아요. 편안하고 편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고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12월 31일 혹은 1월 1일 날 인증하는 것으로 해요. 네. 자, 여러분, 허혜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후라이팬 분리배출하는 법. 후라이팬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후라이팬은 고철유로. 후라이팬 손잡이는 분리해서 재질별로 분리배출해주세요. 만약 손잡이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 프라이팬과 함께 그대로 배출해도 됩니다. 지구를 위한 분리배출 함께해요.